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제 자료를 오늘 업데이트된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장 자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제목입니다. 코로나 표준 편차 전고점 돌파, 확진자 2,000명 나와도 기준금리는 올린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하면서 표준 편차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일 거고, 또 확진자가 2,0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없지만 그 기준금리랑 연관시킨 것도 좀 의문이죠. 그래서 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밤 11시에 일중 코로나 확진자 수 집계 추이입니다. 오늘 다운받으면은 이거 없어져서 항상 그 전날 밤이나 오늘 아침 일찍 업데이트 되기 전에 그러면은 어저께와 그저께, 그러니까 하루 전과의 추이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저께 밤 11시에는 1274명인데 그 전날에 비해서 1223명에 비해서 한 50명, 51명 여기 써있네요. 어저께에 비해서 51명이 증가했다고. 그러면 오늘 아침 한 10시쯤에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는 뭐 사상 최고치라고 또 나오겠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1378명 이제 신고된 것까지 업데이트 된 거를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캡처해가지고 자료화면에 넣었어요. 전고점 넘은 건 알겠죠? 그러면 엘리엇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게 튀어나올 거라는 거를 주장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4차 팬데믹 온다. 이거는 소멸이 아니라 잠복기다. 그러면서 떡볶이, 잠복기, 윤항기, 홍남기, 웃기기, 거기까지. 네. 이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가끔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요. 저한테 막 소름 끼친대요. 진짜, 제가 봐도 막, 저 에어컨 틀어놓고 좀 소름 끼치고 있거든요. 자, 요 데이터를 제가 어떻게 분석했길래 의학 전문가나 방역 전문가보다 더 잘 맞출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저 서울 아파트랑 관련은 없었으면 이런 거 연구도 안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 개괄적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일 보여드리는 거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19년 2년 전 그때부터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스타 100종목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만든 지수예요. 그러니까 엄청 똘똘한 놈들이기 때문에 탄력이 되게 좋아요. 요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12.16 대책, 그 다음에 영끌 패닉 바잉 하다가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점점점 진동폭이 작아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항상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거래가 폭발하면서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작년에 6월달, 7월달 요 엄청난 기울기 나올 때 거래가 사상 최고치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사상 최고치 거래 나오고 죽으면은 코로나가 튀어오르고 1차 팬데믹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죽으면 이제 연끌해갖고 하루에 1200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거래량이 튀어나왔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죽으니까 2차 팬데믹 광화문 8.15 집회가 나왔고요. 또 살짝 죽으니까 거래가 폭발을 하렸는데 같이 코로나도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1200명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병행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가 튀면 하나는 죽는다. 그 얘기 했잖아요. 코로나가 막 3단계, 4단계 올리는데 그 임장 보러 다니겠어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제 막 면역이 돼갖고 막 집 보러도 다니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1년 전, 6개월 전 생각해보시면 집도 안 보여줬어요. 전세집도 안 보여줘가지고 집 보러 못 온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만성이 됐죠. 옆에 코로나가 걸리든 말든 사람들이 약간 해이해졌어.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과거에는 800건까지 1차 때 갔다가 죽을 때 10건, 5건으로 줄었거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거래가 폭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팬데믹 대구 사태, 광화문 사태 이후에도 줄었을 때 한 30건으로 줄었어요. 400건에서 10분의 1로 줄었어. 그러면 그 3차 팬데믹 동부구치소에서 1200명, 1000명 나올 때 그 이후에 코로나가 죽었으면 다른 때 같으면 1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건이었으면 100건 이하로 줄어야 되는데 100건 이하로 여기 100건 이하로 안 줄고 300명, 300명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어 몇 달 동안. 이거는 죽은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잠복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떡볶이, 윤항기, 홍남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잠복기 이유는 뭐겠어요? 더 큰 그 패닉 팬데믹이 온다고. 그리고 제가 파동까지 그렸었죠. 파동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진짜 5파 지금 가고 있죠? 그 중에 2파와 4파는 A, B, C. 여기도 A, B, C. 엘리트 파동을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고 제가 어플라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응용한 거. 패턴만 적용시킨 거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코로나 쪽만 확대해 갖고 로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오늘의 주제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코로나 여기 시그마 요 위에 있는 시그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코로나 시그마 279건이네요. 얘가 279건이에요. 거의 300건 다 됐죠. 여기 300건 있죠. 300건. 자, 그 다음에 코로나 현재 코로나는 1378건 오늘 데이터까지가 입력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매일 신고가가 나오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해놨단 말이에요. 1210이 나와가지고 놀랬죠. 근데 이 1212가 1100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1000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900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800에서 올라왔던 거지. 어디서 올랐어? 700에서 올랐어. 700에서 점프했다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돌파갭. 전고점을 넘을 때 돌파갭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때도 돌파갭 나왔고요. 이때도 돌파갭 다 나왔어요. 요 전고점 넘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엘리어트 파동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기술적 분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데다가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잘 맞더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맞췄다고 자부를 해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 의학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들 진짜 눈 깔아 이씨 무릎 꿇어 이럴 정도로 제가 잘 맞췄다니까. 자,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제가 사건을 넣을게요. 사건 짠 넣었죠? 자, 알고 있는 거지만 잡자 넣으면은 1차 되고 항상 첫 경험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일이나 모레 3,000건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 별로 그렇게 안 놀래요. 이제 만성이 돼서 갑자기 5,000건 나왔다. 별로 안 놀래요. 근데 1차 대구 때는요. 500명, 600명, 700명 이때 와 벌벌벌 떨었다니까 사람들이. 뉴스도 그렇고. 왜? 이런 걸 처음 보는 거거든. 그래서 막 5명 했을 때 그 5명 위치 추적 동선 추적하느라고 막 그 뭐 노래방 갔다가 찜질방 갔다 뭐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누가 가서 어디 찜질방 갔다가 게임방 갔다가 요즘에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가든 말든 그러잖아요. 뭐든지 첫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2차 대전이 사상자 수가 몇백 배 더 많이 나왔어도 인류 역사상 1차 대전이 충격이 가장 컸어요. 왜? 첫 경험이니까. 여러분들 결혼식하고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요거 하면 19금 넘어가면 그만 여기까지. 자, 이제 사건 알겠죠? 2차 광화문 8.15 집회는 약하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치소는 어떤 특정한 밀실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1100명, 1200명 나왔었어요.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는 숫자 때문에 놀란 거고. 왜? 1000단위로 처음 넘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2000 넘어도 별로 안 놀래요. 내일이나 모레 2000명 넘을 수도 있는데 안 놀래요. 왜? 이제 우리 1000명, 2000명 근데 만성이 됐거든. 그 다음에 요 4차는 정부에서는 발표 안 하지만 저는 이걸 4차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고 있는 거는 5차예요. 5차. 왜냐면 이 파동 카운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이번에 오는 팬데믹을 예측을 못한 거라니까. 저는 파동 카운팅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그냥 흘러드릴 거 뭐냐면요. 1차 대구 1차 팬데믹 때 가장 큰 피해자가 있고 가장 큰 수혜자가 있겠죠.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어요? 물론 대구 시민들이 제일 놀랬겠지. 그때 밖에도 못 다니고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고. 근데 큰 수혜를 받은 데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80석. 물론 이제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찍어줬지. 근데 서상 초유의 그 발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해요. 뭐 이걸 갖다 음모론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2차 그 광화문 집회 이때부터 이제 집회가 좀 약간 차단이 됐죠. 근데 이때는 워낙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부구치소 요 1000명 넘게 나올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동산 다주택 투기꾼들이에요. 건설사 다주택 임대사업자들 투기꾼들 작전 세력들이에요. 왜? 이때 집금 시장은 34년 동안 오른 거가 끝나가거든요. 끝나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2021년도가 86년부터 시작된 34년의 상승이 2021년도에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세력들은 20년 30년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배 20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10배 오른 거는 오른 것도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음마 2천만원 분양인데 지금 23억 22억 하잖아요. 그렇게 50배 100배 오른 게 수두룩하게 있단 말이야. 그걸 털어야 돼. 팔구 현금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34년
1년의 상승을 마감한 8년의 장기적인 깊은 조정이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토막 나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털어야 돼. 털으려고 거래를 확 붙이면서 언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패닉 바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같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눈 깔아 무릎 꿇어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100개 아파트가 있다면 20-30%께 못 털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털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거래를 붙여야 되거든요. 물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100개, 하루에 100개 거래, 100건 거래되면요. 자기 건 10건도 못 팔어. 한 500건, 1000건이 돼야지 30-40건씩 팔면서 물량을 며칠 동안 쫙 나눠서 눈에 안 띄게 팔고 빠져나오는데 그 짓거리를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호가는 올려. 오빠 달려. 계속 올라. 근데 물량은 못 털면서 하기 때문에 올라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다주택 투기꾼들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신이 다주택자 투기꾼들 밟아버리려고 코로나를 퍼뜨렸다라고 할 정도의 제 분석이 그래요. 자, 이거 여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5차 팬데믹 내가 주장하는 거 맨날 2,000명, 3,000명 간다고 그랬잖아요. 300명, 400명인데 2,000명, 3,000명 간다고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도 저는 웃겼어요. 왜? 제가 분석한 건 엘리어트 파동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추세라면요. 한 1,500명, 1,600명 그 사이 한번 피크 치고도 한번 꺾일 것 같아. 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000명, 3,000명 갈지는 그건 그 다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파동은 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5파동은요. 그 파동의 전체 파동의 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차 파동 1,000명 넘고 이런 거는요. 끝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려고 오르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10년 있다가 코로나 추억이 생긴다니까. 야, 옛날에 10년 전에 말이야. 우리 마스크 끼고 막 그러다가 동선 그 누름사롱 갔다가 어디 갔던 거 다 동선이 해갖고 와이프한테 걸려갖고 이혼당했잖아. 이런 조크가 나온다니까요. 뭐 이걸 평생 달고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 제가 연구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끝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엘리어트 파동한 거 짠 걷죠? 자, A, B, C, 아니다. 1, 2, 3, 4, 5는 아직 안 그랬어요. 진행 중일 때는 안 그래요. 왜냐면 어디서 끝날지 모르니까. 5예요. 5. 그 다음에 요 2파 있죠? 2파와 4파의 중간에 있는 A, B, C, A, B, C 한 거 요거예요. 연두색 5. 조정파죠. 조정파. 그 다음에 추세선 겁니다. 추세선 제가 요거 돌파하기 전에 요 추세선 돌파하면 드디어 5차가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기억나세요? 일요일날 600건 된 거? 평일날 600건 되고 그 일요일날 400건, 300건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이날은 토요일날 600건이 됐다고. 아, 시작했다라고 해서 제가 올렸던 영상 기억나시죠? 자, 이 추세선 잘 봐야 돼요. 지금 1차 팬데믹 1파의 고점과 3파의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한 며칠 있다가요 1,500명과 1,550명 정도 요 부분이 1,500, 1,600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왼쪽 축이 코로나예요. 오른쪽 축은 그 표준 편차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눌렸다가 한번 돌파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얘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추세선을요 로그 함수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곡선의 지수 함수가 돼요. 요렇게 곡선이 요렇게 돼갖고요 요렇게 올라가요. 곡선이 지수 함수가. 지금은 1차 함수예요. 요 직선은 1차 함수예요. 근데 얘가 넘으면 패닉이 오면은 곡선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주식할 때 작전 세력이 관리할 때 곡선으로 관리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건 아직 넘어서 그때 가서 얘기하고 미리 뭐 걱정. 얘 가다가 꼬꾸라질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추적을 해야 돼. 매일매일 추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오늘의 주관점 뭐냐면요. 요거 코로나 저기 시그마 이거 시그마 있죠? 시그마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에 지금 한 달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한 달 동안에 그 데이터의 변동성을 계산하는 걸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여론조사 많이 하죠. 95%의 신뢰 구간이 어쩌고 5%의 오차가 어쩌고 그러잖아요. 갤럽에서 뭐 조사했다고. 그 5%나 95% 그 경계가 시그마예요. 시그마는 어떤 분포가 있을 때 그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또는 가우스 분포 곡선을 따른다. 여러분들 가우스 수학의 아버지 가우스 다 아시죠? 누가 댓글을 크크대면서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다 아시죠? 근데 그 함수를 미분을 2번 하면 미분을 왜 합니까? 기울기를 구하려고 미분하는 거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미분을 한 번 하고 또 그걸 한 번 더 하면요. 중미분을 하면 0이 되는 거. 그 값의 x축 값을 시그마라고 그래요. 고구마. 시그마 S 또는 시그마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합이라고 그러죠. 시그마. 여기 더하기 할 때 시그마. 그 값이 그 커진다는 얘기는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죠. 여기 보세요. 볼린저 밴드가 좁잖아요. 여기가 제일 좁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좁은 거예요. 근데 중위선에서부터 이 시그마가 이만큼 더했죠. 이만큼. 확 벌어졌잖아요. 여기도 이만큼 벌어졌네.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졌잖아요. 상단은 여기까지 벌어지고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요 차이가 요거라니까. 요거 시그마가 확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3차 때 보세요. 이때는 차곡 이렇게 올라가고 1200만 갔죠. 근데 이번에 뭐예요? 한 방에 가보세요. 한 방에 훅 간다노. 그 한 방이라고요. 그러니까 표준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미국 뭐 다우 S&P 어쩌고 할 때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확 올라갈 때 그런 거랑 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 데이터가 너무, 그러니까 이걸 자주 보신 분들은 이해가 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이 다음 편 영상 찍으려다가 제가 이거 먼저 찍은 거거든요. 코로나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쇼킹 부동산 찍으려고. 쇼킹 부동산은 뭐 제목이 뭐 6일 남겨두고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요번 주 목요일 날 금통이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이제 매파적 발언한 다음에 8월 달에 금리 올린다. 요 시나리오란 말이야, 시중에는. 근데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4단계 거리두기 최고의 강화 방안이 딱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금통위는 위원들이 이제 매파적 발언 못 한다 이거야. 금리 올리자는 얘기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금리 올리는 거 물 건너갔다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지없이 깨드리려고 아주 쇼킹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먼저 와야 돼. 코로나 나중에 올리면 좀 김새잖아요.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올린다. 2,000명이 나오든 3,000명이 나오든 기준금리는 올린다. 누가? 이주열 총재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또 재밌었나요? 항상 엘리엇 방송은 재미도 보시면서 정보성도 있고요. 이 좀 꿀꿀한 세상에 좀 열심히, 여러분들 연구하면서 웃으면서 삽시다. 자, 그리고 항상 좋아요, 댓글, 제가 원하시는 건 뭔지 알죠? 찌찌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